저는 교정 중에 이게 볼펜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이 볼이 완전히 페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죠. 이거 하나만 바꿔도 정말 어려 보이죠. 그것만 해줘도 정말 훨씬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비사이트 뷰티인사이드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끗 차이로 나이가 들어 보이고 안 들어 보이고 이런 경험들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니님도 혹시 친구들 중에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이런 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40대가 지나다 보니까 같은 나이인데도 왜 이렇게 동안이지? 아니면 나이대에 비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늙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얼굴 윤곽인데요. 이 윤곽 안에는 눈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눈 밑에 지방들 아니면 심부볼 그리고 팔자주름, 인중 그리고 마리오네트 주름, 볼페임까지 이런 것들이 다 윤곽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보면 눈썹 모양이나 색깔 하나만으로도 사람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눈썹만으로도 눈 모양 그리고 눈 뜨는 근육에 따라서도 나이가 들어 보이고 안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얘기하는 중앙부가 굉장히 탄력이 이제 떨어지면은 좀 처지니까 사람이 길어 보이고 같이 인중도 길어지면서 입술이 말리게 되고 이게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따 얘기 드리고 우선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눈썹은 모양에 따라서도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고 안 들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요즘 트렌드로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아치가 없는 약간 일자 같은 눈썹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인상을 좀 부드러워 보이게 하고 어려 보이게 하는데 이것 또한 본인 얼굴형에 맞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좀 성숙해 보이고 싶고 완숙미를 좀 드러내고 싶다 하면 아치형으로 얇은 눈썹을 좀 그리면서 메이크업을 해주고 내가 좀 더 어려 보이고 싶고 부드러워 보이고 싶다 하면 색깔도 좀 연하게 만들고 요즘에는 눈썹 컨설턴트도 굉장히 많대요. 어느 브랜드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설로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진짜 눈썹 자체로만 고민이다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이용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 보시면 이 눈 두덩이가 이제 처져서 안검 하수나 뭐 이런 시술 그게 맞아요. 대표적인 이제 노화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정말 어려 보이죠. 이 눈 밑에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울룩불룩하게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지방 재배치만 해줘도 정말 훨씬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이 한 끗 차이로 사람을 약간 늙어 보이게 하는 그런 건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 있죠. 피부 결하고 피부 색상. 네, 맞아요. 정말 피부가 젊어 보이고 늙어 보이는데 거의 80%를 차지하는 거의 것 같아요. 파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얼굴이 뭐 윤곽이 예쁘지 않든 뭐 예쁘든 상관없이 피부가 좋으면요 사람이 귀티나 보이죠. 그래서 피부 결이나 이 색소도 정말 한 끗 차이로 사람을 다르게 보인다. 이거는 나이가 들든 안 들든 상관이 없이 젊은 친구들도 20대 분들도 피부 결이 안 좋으면 확실히 더 안 예뻐 보이죠. 아무리 예쁜 이목구비라 하더라도 피부가 매끈하지 않으면 조금 인상이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어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우리 나이 들면서 더욱더 체감하실 텐데 머리숱. 맞습니다. 남자 여자분들 상관없이 머리숱과 그리고 자세 이게 정말 한 끗 차이로 또 나이가 들어 보이고 안 들어 보이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머리숱은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머리숱도 내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머리숱 그리고 이 탈모가 오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좀 관리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머리숱도 잘 관리하면 머리숱이 풍부하게 좀 보여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머리 결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머리카락의 광, 머리결과 이 머리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끗 차이로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초췌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세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세가 좀 구부정하거나 우리 길에서 사람들 보세요. 걸을 때 이렇게 코어 근육으로 걷지 않고 무릎으로만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약간 배가 나와 있고 다리로만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걸을 때 코어 근육을 좀 써주면서 걸으셔야 됩니다. 머리가 위로 쏙 뽑히는 느낌이 나면서 배에 힘을 주고 뒤에 허벅지 근육으로 걷는다 생각하고 걸으시면 자세가 달라요. 걷는 자세가. 그래서 자세와 머리숱 이것도 한 끗 차이로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안 들어 보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평소에 관리를 해야지 더 나아질지 자세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일 첫 번째로는 생활 습관인데 이거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려요. 우선 생활 습관 자세, 우리가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름이나 윤곽, 이제 팔자주름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했으면 생활 습관에 이런 주름이 안 생기게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목주름이 있어서 너무 싫다, 나이 들어 보인다 하는데 자기 전에 맨날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숙여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매일 본다. 그러면 여기 어떨까요? 주름은 계속해서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계속해서 신경 써서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 아까 머리숱이 없는 게 싫다 하셨으면 머리를 감고 나서 샤워를 하고 나서 꼭 머리 뿌리라도 꼭 말려주셔야 됩니다. 탈모에 제일 안 좋은 게 머리를 안 말린 거. 습기 있는 채로 자면 견인성 탈모라고 잘 때 이렇게 눌려가지고 빠지기도 하잖아요. 머리를 좀 꼭 말려주셨으면 좋겠고 뿌리만 방향만 잘 말려줘도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거 아시죠? 머리를 어떤 방향으로 말리냐에 따라 좀 풍성해 보이기도 하고 딱 눌려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생활 습관 자체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을까?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들? 예로는 옆으로 자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옆으로 자니까 여기에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눈가에.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려고 계속 정면으로 자는 연습을 계속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습관들이 나에게서 조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다 하면은 계속해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생활 습관을 개선했으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식습관 아닐까요? 맞아요. 두 번째는 먹는 것. 먹는 것은 우선 기본적인 영양제 좀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타민C 드시는 것, 그리고 탈모 때문에 비오틴 같은 거, 비타민 B 종류 드시는 분들 조금 조심해서 드시기. 비오틴은 계속 피지를 생성해내는데 제가 피지 조절제를 먹게 되면 이게 안 맞잖아요. 피부에 계속 뾰루지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비오틴을 좀 과다하게 먹었다 하면 그게 또 피부에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량 복용하면 좋지 않으니까 이것도 조금 신경 쓰셔서 루틴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도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몸이 아프면서 굉장히 느끼고 한 가지를 꼭 했던 것이 있어요. 진짜 매일같이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C 먹는 거였어요. 단지 이제 메가도스 하실 때 신장이나 이런 부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진 않으시겠죠. 분명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몸 상태가 원래 건강하고 괜찮다 하면 메가도스로 비타민C를 진짜 매일 빠지지 않고 드셔보시길 진짜 추천드려요. 식이 습관은 정말 건강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것도 의식적으로 좀 신경 쓰셔서 정말 이걸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끊어보세요. 저는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는 끊어야겠다, 빵을 좀 끊어보자 해서 빵만이라도 끊고 뭐 치킨이다 하면 치킨이라도 뭐 며칠간 좀 끊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노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꼭 챙기시는 영양제가 따로 있으실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비타민C는 꼭 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게 필요한 종합 영양제 같은 것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것까지 다 했으면 세 번째는 바르는 것. 바르는 거는 입이 닳도록 제가 얘기를 드려가지고 이 피부가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보습이 가장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외부 환경 요인 그리고 박테리아 뭐 염증 이런 걸 보호할 수 있는 게 진짜 피부 보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피부 탄력도도 좀 좋아지고 잔주름이 생기지 않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사님 지금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아침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루틴을 좀 공유해 주세요. 루틴을 말해보면 우선 아침에 샤워를 하고 바로 오일 풀링을 해줘요. 이 오일 풀링이 입안 면역을 지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입이 건조해지지도 않고 아침에 해주면 굉장히 상쾌함을 느껴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로 이제 오일 풀링을 해주고 그 뒤에는 레몬수하고 올리브 오일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오일을 같이 복용을 해줘요. 그리고 항상 아침에 식단으로 저는 견과류하고 베리류를 꼭 먹어요. 그냥 넘어가는 편이고 조금 먹는다 하면 두부하고 두유 정도?
먹고 그 다음 바로 점심을 먹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뭐 피부 루틴으로는 제가 너무나 이제 자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에센스 토너 이거 수시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재생크림 바르는 거 그거 수시로 해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루틴으로 비타민 C하고 비타민 A 이거 번갈아 가면서 비타민 B까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발라주는 루틴으로 계속 저는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달라지다 보면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운동도 좀 더 해보고 싶고 계속 욕심이 나요. 사람이 좀 개선이 되는 걸 보다 보면. 그래서 습관이든 바르는 습관이든 한 가지만이라도 바꾸는 걸 한번 노력해 보셔라.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메이크업 있잖아요. 메이크업 할 때도 나이 들어 보이는 메이크업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메이크업을 나이 들수록 좀 덜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20대처럼 과하면 안 돼. 맞아요. 피부가 두껍게 하면 오히려 주름이나 피부 결이 잘 보이기 때문에 윤광을 주면서 눈썹도 좀 가볍게 그리고 마스카라 같은 것들도 좀 덜어내고 파운데이션도 조금씩 덜어내면서 가볍게 피부 결을 진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내가 가리고 싶은 부위들 있잖아요. 긴 인중이라든지 팔자주름 그리고 눈썹 부위 이런 부분들은 광을 파우더로 죽여주셔야 돼요. 아 제가 가져왔잖아요. 가져왔어. 제가 메이크업 하는 거 살짝 알려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메이크업 할 때 우리 중안 면부 길어 보이면 나이 들어 보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쉐이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 이제 묻혀주시고 코 부위를 좀 끊어주시는 거예요. 메이크업 할 때. 그래서 대부분 이건 아시죠? 눈썹 옆에 해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이 콧볼 옆부분을 끊어주시고 이 중간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러면 코가 좀 짧아 보이면서 좀 더 긴 코를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 윗등 부분과 여기 콧등 부분을 한번 끊어서 메이크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볼 터치할 때도 긴 부분을 보완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얘를 해서 여기 볼 터치를 해주시고 코까지 살짝 쓸어 내려오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좀 짧아 보이는 얼굴로 메이크업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광내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메이크업 도구 사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밤 종류인 펄 들어간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가볍게 바르고 그냥 맨 얼굴 화장일 때는 바세린으로 그 느낌을 내줍니다. 근데 바세린 바랐을 때는 자외선 조심하셔야 돼요. 자외선 받으면 이 부분만 까매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관리나 시술 그리고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한 끗 차이로 좀 젊어질 수 있는 이미지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얼굴 운동이나 아니면 마사지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나요? 리 운동 있잖아요. 웃는 거. 한번 피디님이랑 해보시면 리 하고 웃으면 여기가 딱 올라가죠, 볼이. 그래서 이 운동을 계속 해주시고 여기 잡고 이렇게 근육이 당기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잡고 이거 계속 살짝 운동만 해주고 눈썹은 풀어주기. 오일 같은 거 하시고 좀 롤링 해주시고 여기 두피. 나이가 들면 두피가 같이 늙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 쪽으로 계속 처짐이 옵니다. 저는 에센스 그냥 뿌리거든요. 계속 여기 동글동글 마사지 해주시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마사지 해주시고 매일 웃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혈전 같은 것들 눌러주셔서 림프랑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시면 얼굴이 한결 맑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다 했는데도 자꾸 아니면 또는 이미 내 피부나 내 상태가 조금 노화가 됐다.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시술이나 주사 뭐 이런 건 없나요? 사실 외모는 정말 기세잖아요, 기세. 내가 가진 그 모습 안에서 최대한 장점을 살리는 건데 단점을 남들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단점은 그냥 혼자만 알고 있다 이렇게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되는데 40대가 지나고 이제 지인분들 그리고 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험으로 추천을 드리면 제가 경험담으로는 저는 볼페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콩형 얼굴이 되고 저는 교정 중에 이게 볼페임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교정 중에는 교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씹는 행동이 적어지니까 여기 교근이 작아지면서 여기 볼이 완전히 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탄력도 굉장히 떨어져 보이고 이럴 때 제가 일부러 씹는 연습을 하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가 커지더라고요. 조금 볼페임이 있다 하신 분들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스컬트라 저는 굉장히 효과를 봤거든요. 지방을 전체적으로 주입하는 거는 조금 저는 원하지는 않아서 부분적으로 들어가길 원했어가지고 스컬트라를 했는데 스컬트라도 융해가 잘못된 상태에서 하거나 시술을 잘못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결절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선택을 잘 하셔서 융해가 잘 된 스컬트라 용액으로 좀 이렇게 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또 있죠. 보톡스. 우리 보톡스는 대부분 맞고 계시잖아요. 지니님 맞고 계실까요? 보톡스?
이제 필수로 관리할 때는 조금씩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시술을 시간 핑계로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핑계로 관리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보톡스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교정이 끝나고 조근이 늘어나니까 여기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앙 물었을 때 여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실까요? 할 때 여기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크다 하신 분들은 효과가 진짜 좋아요, 턱 보톡스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좁고 턱 근육이 없으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일 것 같다 하신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여기가 쉐입이 되면서 이렇게 길어 보여요, 더. 그리고 딱 40대 지나니까 남자 여자분들 그거 있어요. 여기 침샘, 여기 침 꼴딱심 삼켜보면 여기 움직이시는 거 보일 거예요. 여기가 비대해지면 목이 굵어 보이면서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보톡스를 해줘도 저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죠, 우리 여기 턱살. 턱살하고 심부볼이 처지면 턱선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람이 좀 윤곽이 굉장히 예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인모드라든지 이런 걸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살을 좀 빼보시라. 근데 인모드나 슈링크 같은 것들은 또 저처럼 볼살이 없으신 분들이 하면 진짜 많이 늙어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판단을 하셔서 의사분들과 얘기를 좀 하신 다음에 결정하고 이제 시술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살을 한번 빼보시라. 그리고 또 제 경험담으로 잔주름이, 근데 이것들이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메이크업을 해보면 딱 보입니다. 가루나 이제 파운데이션이 올라가는 순간 아,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있었구나 느끼는데, 이런 것들은 스킨 부스터 있잖아요. 리쥬란이라든지 벨로테로 그 스킨 바이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눈가랑 입가가 굉장히 잔주름이 좀 있었는데 스킨 부스터를 하니까 훨씬 더 매끈해지고, 그걸 맞게 되면 빛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직 한 번밖에 못 맞아보긴 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술이 간단한데 괜찮은 것들, 스킨 보톡스? 스킨 보톡스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스킨 보톡스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스킨 보톡스를 하신 분들은 피부가 되게 맑아지고 모공 자체가 되게 탄력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여성분들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뭐 써마지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울세라. 네, 근데 금액이 좀 비싸더라고요. 이 팁 같은 것들이 수입이고 비싸서. 그래서 저는 그냥 추천드리는 게 스타룩스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스타룩스. 오늘은 이렇게 한 끗 차이로 남자분들, 여자분들 나이가 들어 보이고 안 들어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꼭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냥 신경 하나만 써주시고 습관 하나만 바꿔주셔도 이 한 끗 차이로 젊어 보이거나 아름다운 피부나 이 표정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꼭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늘부터 진짜 딱 3개월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피드백을.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욱 재미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